안녕하세요. 중국어학사 윤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1년 5월달에 진행되어진 정기검정 A형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1년 5월달 1교시 문제가 A형이에요. 유형은 B형, C형, 유형 자체가 다른 게 전혀 없어요. 네. 교시만 구분하기 위해서 A형 1교시, B형 2교시, C형 3교시입니다. 자, 시험장 환경으로 풀이 과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ITQ 수험장 프로그램 실행시켜라. 네, 감독쌤이 안내를 합니다. 더블 클릭하고요. 수험 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어요. 8자리 숫자 입력합니다. 네, 오늘 날짜 가정에서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팁입니다. 얘를 블록 정한 다음에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면 맞느냐, 예, 확인. 이렇게 하게 되면 컴퓨터가 비활성화 상태로 바뀌는데 이 타임 문제집 배포 타임입니다. 과목이 섞여서 시험을 봐요. 엑셀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엑셀 문제집 배포 왔고 파워포인트 시험 보시는 분 손드세요. 네, 문제집 다 배포했어요. 감독쌤이 조작해서요 컴퓨터로 활성화 시킵니다. 답안 전송 프로그램 실행되어져 있고요. 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시키세요. 2021년까지는 2016 버전, 2010 버전 선택 응시가 가능합니다. 감독쌤이 안내하지만 응시 신청한 버전을 꼭 실행시켜서 문제풀이를 하라라고 요구를 해요. 실수로 인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으니까 라는 단서를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가지고 유의하셔서 프로그램 실행시키시고 답안 저장하고 전송하세요. 네. 왼쪽 상단에 저장 아이콘 클릭합니다. 다른 저장해서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고요. 찾아보기 클릭하면 다른 저장 대화상자 실행되고 답안 저장은 고정입니다. 모든 ITQ 과목은 공통적으로 내 PC에 있는 문서 안에 ITQ 폴더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여기다가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하니까 복사했던 거 붙여넣기 하시면 수험번호 뚝딱 붙여넣기 되죠. 네, 빼기 본인 성함 입력을 하고 저장 버튼을 클릭해서 저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안 전송 프로그램요. 네, 선택한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을 눌러가지고 답안 전송 네 실행되었으면 존재가 꼭 있음으로 뜨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존재가 있으면 안 되면 저장을 잘못하신 거예요. 내 PC의 문서에 ITQ 폴더 안에 저장을 안 했다든지 파일명을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안 했다든지 다시 저장하셔야 돼요. 다른 이름으로 답안 전송 버튼 누르고 닫게 한 다음에 이제 풀이 진행하시면 되고 문제지에 보면 주기적으로 저장 전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주기적으로 저장 전송은 FM적으로는 10분 단위별로 저장 전송하라고 하는데 지금은 그렇게 까다롭게 안 하니까 시험 종료 전에 반드시 꼭 저장하고 전송하시고 최종 전송되어진 답안 파일로 채점되어집니다. 답안 전송을 안 하신 분들은 0점으로 채점되니까 전송되어진 답안 파일로 채점되어진다라는 거 주의 꼭 하세요. 자, 답안 작성 요령은 과목별로 틀립니다. ITQ 엑셀에서는 두 가지 체킹사항으로서 모든 작업 시트 A 연럽이는 1로 하라. 그리고 시트의 이름은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을 하라. 이 요구 조건이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집니다. 답안 환경 설정으로 모든 작업 시트 A 연럽이 1로 할게요. 현재 시트 하나밖에 없으면 요 동그라미 플러스 눌러가지고 두 번 클릭해서 시트를 3개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시트 1 선택한 다음에 네, Shift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시트 3을 선택하세요. 그러면은 연속적으로 3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A에 마우스 포인트를 올리고 오렌지 버튼을 누른 다음에 바로갈 메뉴에서 열너비를 선택을 합니다. 열너비 대화상자 실행되었으면 너비 값을 1로 입력을 하고요.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눌러가지고 열너비 조절을 1로 했어요. 자, 현재 시트가 3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네, 그룹이라고 묶여져 있죠. 네, 문제지를 살펴보게 되면 제1작업의 출력 형태 밑에 조건이 7개가 있어요. 7개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으로서 해당 글꼴은 네, 기본 맑은 고딕이 아닌 글꼴을 꼭 요구를 하니까 모든 데이터 서식의 글꼴 굴림 11 충족시키도록 하겠는데 현 상태에서요. A하고 1하고 만나는 사각형을 선택하세요. A하고 1하고 만나는 사각형을 선택하면 모든 셀이 선택되어집니다. 모든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해당 글꼴 입력란을 클릭한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인 굴림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세요.
이렇게 모든 셀 글꼴 굴림의 10을 설정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시트 1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트 1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1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제2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꼭 이렇게 요걸 해요. 시트 3 더블 클릭 제3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반드시 시트 1을 첫 번째 걸 선택을 하세요. 제1 작업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 셀이나 선택해서 모든 셀 선택 해제하고, 자, 1작업의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이 고정적으로 요 유형으로 딱 정해져 있어요. 왼쪽 상단이 도형 제목, 오른쪽 상단이 차트 제목, 결제란.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J14 영역에 표 데이터 입력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B4부터 J14까지를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가 종이로 지워집니다. 종이로 지워지니까 해당 종이, 네, 문제지 보면서 입력하는 걸로 하고, 저는 여러분들 화면상에서 네, 요 방법을 설명드리는 측면에서 요렇게 하는 거지, 네, 실제 시험장에서는 종이로 하시면 돼요. 문제지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B4셀 관리 코드 입력하고, SA 영어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숫자가 여러 글자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으면 넘버라키 누르고 1003 입력하고, 숫자 키패드 오른쪽 하단에 엔터키 누르세요. BB9002 입력하고 엔터키. DN 6007 엔터. GA 3014 엔터키. GB 6015 엔터키. BA 6036 엔터키. DD 4023 엔터키. SN 8163 엔터키. B13셀의 내용 다 입력하세요. 가정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 엔터키.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합계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C4셀로 이동되어지면 어린이집명 엔터. 경희궁 초록 엔터. EQ 영어는 대소부터 구분합니다. 랜드 엔터. 구린 마더 베어 엔터. 꼬마숲 엔터. 라운 엔터. 밝은 엔터. 샛별 어린이집 엔터. 어린이집 엔터. CD 경계선 더블 클릭 자동 너비 조절하고요.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강원, 부 입력하고 엔터. 대 입력하고 엔터. 서 입력하고 엔터. 하나 입력 안 했다, 그죠? Shift 엔터키 누르면 위로 올라가요. 서울, 부산, 대구, 강원이 하나 빠졌네요. 부산, 대구, 서울. 엔터. 다음 분류 국공립 엔터. 가정 국 자동 완성되면 엔터키. 민간 엔터. 국 자동 완성되면 엔터. 민 엔터. 가 엔터. 갈록그룹 3하고 4 입력 안 합니다. 등록률 갈록 열고 퍼센트 갈로 닫고 엔터키. 숫자 98 엔터. 72 엔터. 97 엔터. 96 엔터. 83 엔터. 96 엔터. 74 엔터. 63 엔터. 엔터. 두 줄 입력하는 거 꼭 두 개 셀 나오는데, 정원 입력하고 Alt키 누르고 엔터키를 누르세요.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요. 네, 그래야지 줄바꿈이 됩니다. 한 셀에 두 줄 입력하는 거. 단위 콜론 명 갈로 닫고 엔터키. 숫자 123 엔터. 25 엔터. 138 엔터. 145 엔터. 118 엔터. 139 엔터. 23 엔터. 32 엔터. 네, 숫자 키패드 이용하셔야 빨라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은 현원 해당 G 13셀에다가 다 입력하도록 하겠고요. 오른쪽에 약간 옮기겠습니다. 가장 많은 현원 엔터. 관리 코드 엔터. 현원 121 엔터. 20 엔터. 134 엔터. 139 엔터. 98 엔터. 134 엔터. 17 엔터. 20 엔터. 지역 입력
안 해도, 관리 코드 SA1003 입력 안 해도 돼요. H14세는 꼭 데이터 유효성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평가 등급까지 입력하면 평가 입력과 Alt키 누르고 엔터키 등급 입력 완료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네, 데이터 입력은 끝났어요. 데이터 입력. 자, 데이터 입력이 다 됐다고 전제하고요. 네, 바로 풀이 넘어가겠습니다. B4부터 J14까지 선택된 상태에서 조건어의 편집사항, 제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명칭인데 조건 편집이라고 해서 7가지 요구사항 외에 출력 형태와 같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테두리 설정, 셀 병합 가운데 맞춤, X 대각 사전 처리, 숫자 데이터 형식, 네, 획높이 설정까지 하겠습니다. 문제지가 꼭 이렇게 나와요. 요구 조건이. 네. 자, 공식처럼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이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 펼침 버튼의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 테두리 펼침 버튼,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꼭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차피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해줘야 될 사항으로서 조건의 첫 번째 보면 정렬, 숫자 회계 오른쪽 나머지 가운데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정렬을 처리해 주도록 할 거예요. B4부터 J14 선택한 상태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가 꼭 해당 라인 자체가 문제 불변인데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이 꼭 굵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B5부터 J12까지 선택한 상태에서 바깥쪽 굵게를 해버리면 간단하게 충족되어집니다. B5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설정, 굵은 바깥쪽 테두리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 셀 병합하겠습니다. B13부터 D13까지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떨어져 있는 네 군데 선택할 때 왼손은 도와줘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른 채 마우스로 B14, D14, F13, F14. 네, 다시 B13, D13 컨트롤 키 누르고 B14, D14, F14, F14, G13에서 I13까지. 자, 그 다음에 홈 탭에 맞춤 그룹의 병합 가운데 맞춤 눌러가지고 한꺼번에 뚝딱 적용을 시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F13, 14는 꼭 X 대각선 꼭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셀 서적 선택해서 셀 서적 대하상자 실행되면 테두리 탭에서요. 선 종류 선택하지 말고요. 네, 우상향, 좌상향 두 개 버튼 눌러가지고 X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확인. 자, 그 다음 숫자 데이터 영역 F5에서부터 H12까지 영역에 보면 해당 요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에 꼭 한 칸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자, 1000단 이상 숫자 값이 없지만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심표 스타일 적용해주면 간단하게 오른쪽에 한 칸 떨어지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숫자 데이터는 문제의 첫 번째 조건에 숫자 회계 오른쪽 정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선택한 상태에서 맞춤 그룹에서 수평 정렬을 오른쪽으로 해줄게요. 됐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행높이 1, 2, 3행 블록 지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추천입니다. 네, 25 무난합니다. 25 입력하고 네, 확인 버튼 클릭. 자, 그 다음에 5행부터요 14행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행높이 25를 저희가 1, 2, 3 3개 적용했다. 빼면 22 확인 클릭. 추천입니다. 5행부터 14행은 22. 자, 요렇게 해서요. 네, 조건의 편집 끝났고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겠는데 문제지를 참조해서 해당 열너비를 약간 조정하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문제지하고 비교해 가지고 해당 열너비 참조해 보면 관리 코드가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고 어린이집, 그 다음에 지역, 네, 분류가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고 등록률, 정원도 조금 넓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현원 순위, 평가 등급이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고 열 경계선 드래그 해가지고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편집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 보면 도형 제목이에요. 도형 제목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이 B1에서부터 G3영역이 삽입되어 있어요. 자, 삽입 탭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 사각형 섹션에서 양쪽 모서리가 달린 사각형 찾아보면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 위쪽 모서리가 잘린 거. 네, B1에서부터 G3영역
놓아요. 삽입했고 꼭 요구 조건에 보면 바깥쪽 그림자에 대한 요구 조건 주어져 있어요. 네, 그림자 옵셋 대각선 오른쪽, 옵셋 대각선 왼쪽 아래로 되어 있습니다. 네. 도형 스타일의 도형호가의 그림자에서요. 옵셋 대각선 왼쪽 아래, 보통 오른쪽 아래가 많이 나오는데 왼쪽하고 아래쪽하고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왼쪽 아래 세 번째 거 눌러 적용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합니다. 전국 주요 어린이집 현황, 주요 어린이집 현황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의 글꼴에서요, 요구 조건 굴림으로 하세요. 네, 글꼴의 자체는 굴림.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24포인트 24 입력하고 엔터키. 검정 색깔, 글꼴 색깔, 테마색 두 번째 거 검정. 네. 그 굵기, 체육이 노랑, 체육이 펼침 버튼, 편색이 노랑. 자,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정렬이 도형 안에 가운데,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있어요. 네, 추가적으로 적용해주고.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결제란은 요구 조건이 토시 하나는 틀리고 고정적으로 해당 이미 셀에, 네,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이미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여넣기 하고 원본 삭제. 요구 조건이 고정입니다. 반드시 결제란 반드시 나옵니다. 이 작업 시트 이용해 가지고요. C2부터 F3 영역에 C2셀 결제. 네, C2셀에다가 결제로 할게요.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어요. 오른쪽 방향키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했고, 범위 영역 C2부터 F3 영역, 테두리 모든 테두리,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춤, 결제 C2, C3 블록 지정, 병합 가운데 맞춤. Z자 밑으로 내려야 되니까 쉬운 거 왼쪽 두 칸, 한 칸 위. 가나 대각선 화살표 방향입니다. 펼치면서 눌러가지고 세로 쓰기 이렇게 했고요. 자, 모양요. 네, 추천입니다. 네, 4, 7.5, 2행 17.5, 3행 40. 무난합니다. 숫자가. 요대로 할게요. 설정을. C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4. D, E, F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열너비 7.5. 2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횡높이 17.5.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횡높이 40.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C2부터 F3 영역 블록 정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방법 몇 가지 있는데, 추천 홈에 클립보드에 복사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그림으로 복사, 화면 표시된 대로 그림 클릭. 1작업에 H1 영역에다가 모드 붙여넣기. 오른쪽에 요 라인을 맞추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 라인이 H10까지니까 요 조절점요, 조절점을 이렇게 끌어가지고 맞추세요. 됐고요. 자, 원본 지워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작업에 C부터 F10까지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2행 3행 마우스 오른쪽 버튼 삭제. 깨끗하게 지웠고요. 자, 그러면 조건 세 번째까지 끝났고, 네 번째 조건은 색 채우기라고 고정적으로 요구되어져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고정입니다. B4부터 J4 영역과 G14 컨트롤 키 누르고, 네, G14, I14 선택하고요. 채우기 주황이니까 홈 탭의 글꼴에 채우기 표준색이 세 번째 주황 됐고요. 네 번째 요구조건 충족됐고, 다섯 번째 요구조건 H14젤에 대한 유효성 검사 반드시 요구됩니다. 그래서 제가 입력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여기 내용 H14젤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을 해서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 실행되면 설정 고정입니다. 설정 탭이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바꾸세요. 네, 목록으로 펼침 버튼 누르면, 네, 리스트의 목록이라고 있어요.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꼭 찍고 문제 조하는 범위 영역 B5부터 B5부터 B12까지 영역 블록 지정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하게 되면 시각적으로 달라진 거 하나 있어요. 펼침 버튼이 추가됐습니다. 누른 다음에 첫 번째 거 선택하면 됩니다. 꼭 이렇게 요구를 해요. 네.
출력 형태 관리 코드는 SA1003 이렇게 했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요구 조건으로서 셀 서식 HO에서부터 H12 영역, HO에서부터 현원입니다. H12 영역 블록 지정, 셀 서식 이용해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셀 서식, 셀 서식 대화 상자 실행되면 표시 형식 탭,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숫자 값 뒤에 그냥 명자이니까 요거는 첫 번째 거 해도 되고 두 번째 거 해도 상관없어요. 1000단 이상 그 쉼표 적용하는 건 없기 때문에 첫 번째 거 G솔루지 표준 선택하고 해당 여기 입력란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G솔루지 표준 뒤에다가 명 상단 비닫기 이렇게 하면 위에 121명 이렇게 바뀌었죠. 이렇게 하고 확인 눌러가지고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점수 주는 문제 나머지 네, 일곱 번째 반드시 나와요. 점수 주는 문제로 이름 정의. E5부터 E12까지. E5부터 E12까지 영역 블록 지정. 이름 상자 클릭한 다음에 문제 주관의 이름 분류로 수정하세요. 클릭, 분류, 입력하고 엔터키. 됐고요. 다음 함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문제 6문제 20점 배점입니다. 자, 하나 안 했는데 밑에 보면은 해당 그 셀 구분선이 보이는데 출력 형태 보면 결제란에 보면 하얗죠. 네, 그래서 보기 탭에 표시 그룹에서 눈곱선 체크박스를 해제하세요. 그럼 하얗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표서식 1작업, 표서식 100점입니다. 100점 완성을 했고요. 네, 나머지 140점. 1작업은 네, 240점입니다. 500점 만점에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네. 자, 함수 문제 6문제가 각 20점, 120점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 문제가 한 문제 20점 해서 140점입니다. 함수 문제는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 그리고 나머지 3, 4, 5, 6 이렇게 구분되어지는데 1, 2번은 첫 번째 셀 함수 작성한 거 자동 체험 핸들로 드래그해서 채우는 문제 유형이에요. 자주 나오는 함수가 정해져 있어요. 랭크, if, 뭐 choose, mid 조합 이런 함수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순위요. 네, 랭크 문제 거의 90% 이상 나와요. 출제 비중도가 비율이. 네, I5셀 선택하고요. 네, fx 누른 다음에 랭크.eq 단일 함수니까 랭크.eq 검색하면 찾아졌죠? 확인. 함수인수 대화 상자에서요. 문제에서 현원의 내림사준 순위를 구한 결과값에 위를 붙여라 이렇게 돼 있고 엔드 연산 사용하고 끝에다가 네, 1위 이렇게 표시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랭크.eq 함수는요. 문제 순위를 구할 대상은 뭐냐면 현원의 내림사준 순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넘버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마우스로 같은 행에는 현원 입력된 셀을 선택하고요. H5 레퍼런스는 현원 입력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까지. 네, 인데 주의사항입니다. 요 레퍼런스 범위 영역은 반드시 절대 참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쉬운 방법은요. F4번 기름키를 눌러요. F4번 기름키를 누르면 해당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다다다닥 붙어요. 이렇게 반드시 바꿔줘야 돼요. 레퍼런스. 그 다음 오더 부분에서는 문제 내림사준은 큰 값이 1등이에요. 기본값이에요. 비워도 되고 0 입력하셔도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서 위자를 붙여라 엔드 연산자 이용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윗상단에 수직 입력지를 클릭한 다음에 엔드 입력하시고 상단표 위 닫기 이렇게 하시면 완성되어졌어요. 확인 클릭. 여기 이제 그 비교 대상 현원의 범위 영역 절대 참조로 바꾸는 거 주의하시고. 자, 완성되어진 함수식 자동체 만들고 점을요 마우스로 올려가지고 밑에 쭉 끌어요. 끌어서 놓아요. 그러면은 네, 중간에 실선을 되니까 펼치 모드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우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1위부터 8위까지 구해줬고요. 네, 동률도 2위하고 6위 네, 이렇게 동률이 있네요. 네, 다음 함수 문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평가 단급을 구하라 if하고 mid 함수 사용하는 문제 요구 조건인데 관리 코드 두 번째 글자가 A면 B면 그 위에 판단을 네, 판정이 세 가지입니다. J5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함수는 if부터 판정 if 반드시 나와요. 네. 자, 조건식에서요 관리 코드의 두 번째 글자를 뽑아라 mid mid 함수 이용해가지고 mid 관료 열고
요 점을 여기 수직 입력 줄에서 미드를 클릭하면 함수 미드 인수 대화상대로 바뀌어요. 텍스트 같은 행에 있는 관리 코드 입력 셀 선택하고 그 다음 스타트가 두 번째 글자 한 글자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뽑아.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한 글자만 뽑아. 제대로 됐는지는 옆에 밀보기로 가늠할 수 있으니까 SA1003이 입력되어진 문자열인데 두 번째 글자 한 글자를 뽑아내면 A야. 네, 맞죠?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요. 확인 버튼 누르면 안 되고 여기서 if로 넘어가서 if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글자 한 글자를 뽑아온 거예요. 뽑아왔는데 문제에서는요. 그 두 번째 글자 반드시 순차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순차적으로. 두 번째 글자가 A야? 네, equal A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네, equal 그냥 A 입력하시면 안 돼요. 주의사항 반드시 상따블을 묶어야 돼요. 네, 미드 함수는 뽑아진 게 문자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 경우면 A 등급으로 판정하라 이렇게 하고요. 아닌 경우에 나머지를 다시 쪼개놨어요. 아닌 경우에 B냐? 그럼 B 등급. 그 외에는 공백. 이렇게 돼 있으면 요게 if 함수를 한 번 더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팁입니다. 다시 if 입력하지 말고요. 위에 완성한 함수식에서 equal 뒤에 있는 if 영역을 블록 지정한 다음에 복사하세요. 얘를 복사한 다음에 여기 맞지 않을 때 거짓대 실행문에다가 여기다 붙여넣기를 하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됐죠? 그 다음에 요 위에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if를 클릭하세요. if를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if에 대한 함수인수 대화 상대로 바뀌어요. 비교가 네, 문제에서 B야? B면 문제에서 B 등급이라고 하고 그것도 아니야. 그런 경우에는 나머지는 문제에서 공백으로 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상따옴표. 네, 이렇게 하시면 A면 A 등급 아니야. 그런 경우에 그럼 B냐? B면 B 등급 그것도 아니면 빈공란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확인. 자동차 화면들 아래쪽으로 드래그 12N까지 놓고 마찬가지 서식 없이 채워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2번까지 풀이 마쳤고요. 네, 다음 3번으로 넘어가면 3번부터는 좀 더 쉬워요. 단일 셀이기 때문에 가정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고요. 네, 문제의 요구 조건이 거의 고정입니다. 그래서 단일 셀 문제에서는 끝에 if로 끝나는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한 문제 꼭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스, 민, 라지, 스몰 중에 한 문제 나오고요. 마지막은 반드시 브이로그 문제 반드시 나와요. 네, 정의당 이런 분류를 이용해서 분류와 가정인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을 구하라. 서밋과 카운트 if 산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에 13세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 서밋프로 구하고요. 서밋프로 구한 다음에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개수 카운트 if로 나눠서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 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의 범위는 가정 어린이집의 현원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류가 네, 국공립 가정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분류 입력 범위 영역 E5에서부터 E12까지가 이름 정의가 분류로 돼 있어요. 자동으로 분류 바뀌었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가 가정인 거 이렇게 요구하니까 상따옴표 목공으로 가정을 입력해줘도 되고 더 쉬운 방법은 가정에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려요. 이게 더 쉬워요. 그 다음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현원의 평균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원이 입력된 범위 영역을 블록 정하세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분류가 가정인 어린이집의 현원의 합이 구해졌어요. 합이 구해졌고 요거를 카운트 if로 나눠줘야 돼요.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위에서 그냥 수정하는 게 수월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끝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슬러시 나누기는 count if 갈로 열기 하시고 요 조건 범위와 기준이 같아요. 네, sumif로 했던 거와 같기 때문에 요 부분 블록 지정한 다음에 여기 뒤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버리고요. 최종 갈로 닫아주면 완성됐어요. 함수식 sumif와 count if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족한 데이터 평균 구하라 자주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고 엔터키 누르면 19라고 구해졌고 끝. 다음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국공립 어린이집의 인원을 합계를 구하라. D로 시작하는 함수 문제 한 문제 꼭 나와요. 네, 쉽게 나왔어요. 자, fx 누르고요. dsum 확인. 데이터베이스 영역은요.
저희 시험에서는 B4부터 H12라고 못 박으셔도 돼요. B4부터 H12.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반드시 표 머리글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요 범위 영역을 기억하시면 D로 시작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데이터베이스는 ITQ 엑셀에서는 B4부터 H12라고 못 박으시면 돼요. 필드는 합을 구할 대상인데 국공립 어린이집에 현원의 합계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현원이 입력되어진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이게 쉬워요. 이게 현원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가지고 입력하고 크라이테리어는 국공립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류가 국공립이에요. 네. 꼭 조건에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꼭 입력 데이터를 선택해서 하게끔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로 나와요. 문제가. 그래서 크라이테리어 입력만 클릭한 다음에 분류가 국공립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쉽게 나왔어요. 뒷섬 갈로 네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쉽게 쉼표 필드 쉼표 조건 범위 이렇게 완성됐고요. 확인 누르면 이렇게 구해졌어요. 자, 네 됐고 5번도 쉽게 나왔어요. 가장 많은 현원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J 13제 선택하고요. 굉장히 쉬워요. 얘는 네, 그래서 직접 입력해야 되는데 네. 맥스 확인 가장 많은 현원을 구하라. 현원 입력 범위 영역 H5에서부터 H12까지 네 H5에서부터 H12까지 맞죠? 여기 끝이에요. 너무 쉽다는 거죠. 이퀄 맥스 갈로 H5에서부터 H12까지 완성했고요. 다음 6번입니다. 반드시 Vlookup 나와요. H14를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지역을 구하라. Vlook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X 누른 다음에 Vlookup 확인 줘야 할 값은 고정이에요. H14셀 선택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는 H14셀에 입력된 값을 찾아요. 거기가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의 시작 셀입니다. SA1003 입력 데이터에서 B5셀입니다. 끝셀은 H12라고 못 박아버리세요. H12 시작 셀만 H14셀에 입력된 값을 찾아 시작하고 끝셀은 H12로 못 박으면 돼요. 그 다음 컬러 언더바 인덱스 언더바 NUM은 자 H14셀에서 선택한 뭘 뽑아오라 라고 되어 있냐면 문제에서 관리 코드에 대한 지역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한 지역을 구하라. 선택 범위 영역 내에 지역이 몇 번째 있어요? 관리 코드 1 어린이집 지역은 세 번째 있습니다. 그죠? 세 번째. 그래서 열순번은 3으로 지정하시면 돼요. B5에서부터 H12 영역의 지역은 몇 번째 필드야? 세 번째. 다음 조회 방식은 저희 시험에서는 폴스밖에 안 나와요.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6번은 반드시 Vlookup 나옵니다. Vlookup 객관적 난이도는 어렵지만 반드시 나오니까 3번, 4번 반복해서 푸시면 시험장에 가셔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어요. 자, H14 테이블 언더 어레이 그 다음에 열순번 조회 방식 이렇게 풀이를 마쳤고요. 확인 누르면 뚝딱 구해졌습니다. 다음 7번째로 넘어갈게요. 조건부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요. 네. 수식을 이용하는 문제만 작년도부터 주구장창 나오고 있어요. 그전에는 데이터 막대와 번갈아 가면서 나왔는데 데이터 막대가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수식을 이용하는 방식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주의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데이터 선택 범위인데 B5부터요. 행전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B5부터 J12까지 선택하셔야 돼요. J12까지. 요 범위 선택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B5부터 J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홈 탭에 스타일 그룹의 조건부 서식 수식 이용하는 경우에는 밑에 세 번째 새 규칙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새 서식 규칙 대하승자의 규칙용 선택 마지막 거요. 네, 수식을 사용할 서식을 지정할 설결정을 선택을 하고요. 수식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이꼴 입력하시고 선택 영역의 첫 번째 행, 즉 오행입니다. 오행 입력 데이터 기준으로 수식을 작성하는데 문제를 보면 현원이 130 이상 있냐? 오행에 있는 현원 입력되어진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그러면 이꼴 $H $5라고 입력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이 있는데 달러가 열과 행 앞에 다 붙어 있으면 요 H5셀밖에 안 따져요. 밑으로도 체킹해야 되는데 밑으로 안 넘어가요. 밑으로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네. 요 O 앞에 있는 달러 얘를 지워야 돼요. 행 앞에 있는 달러를 지워야 돼요. 그래서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130 이상이냐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꼴 $H5가
크거나 같다 130 이렇게 하시면 수식 작성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적용할 서식은 여기 있는 서식 버튼을 눌러야 돼요. 네, 서식 버튼 눌러가지고 새 서식 자생자 신익힌 다음에 간단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글꼴 파랑 굵게, 글꼴 탭에 글꼴 스타일 굵게, 색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표준색 끝에 세 번째 거 파랑, 이름값도 이렇게 굵게 파랑 확인, 최종 확인 해서 현원이 130 이상인 행전체에 글꼴 파랑 굵게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1작업 240점 배점이고요. 바로 2작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작업, 네, 2작업 바로 넘어갈게요. 4월달부터 문제지를 A4 용지 문제지만 배포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2작업 세 번째 면입니다. 자, 5월달 시험은 목표 찾기와 필터 문제가 2작업 문제로 나왔어요. 네, 그러면 6월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작업 문제가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가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러면 3작업도 5월달은 목표 찾기와 필터 2작업 문제가 얘가 표서식보다 목표 찾기가 난이도가 어려워요. 그러면 제 3작업 문제 유형은 정렬 및 부분학과 피벗 테이블, 정렬 및 부분학과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과 정렬 및 부분학과 피벗 테이블 문제 유형 둘 중에 난이도가 어려운 게 피벗 테이블이에요. 그러면 조합이 난이도가 어려운 거와 쉬운 거 조합이 됩니다. 난이도 쉬운 거와 어려운 게 조합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6월달 시험은 고급 필터 표서식 문제와 피벗 테이블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아요. 5월달에 요게 나왔으면 네, 지금 짝수 홀수 계속 번갈아가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어쨌든 2작업에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와요. 2작업에 고급 필터 반드시 나옵니다. 문제 요구 조건 1작업에 B4부터 H12를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2에다 모두 붙여넣기 해 요구 조건 먼저 충족을 시킵니다. 1작업에 B4부터요, 네, H12 영역을 블록 정한 다음에 H12까지를 블록 정한 다음에 복사하세요. 그 다음에 2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세요. 네, 첫 번째 거 붙여넣기 옵션 또는 컨트롤 V키 눌러도 됩니다. 열너비 좁아서 내용 잘 안 보이는 열, C열, CD 경계선 더블 클릭 또 쭉 나머지는 잘 보이네요. 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했고요. 그 다음 문제 요조건에 목표 찾기는 세부 조건이 두 가지인데 꼭 이렇게 나와요. 순차적으로 충족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B11에서부터 G11 영역, B11에서부터 G11 영역, 병합하라, 홈탭에 맞춤에 병합 가운데 맞춤, 내용 입력하라,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 그 다음에 H11셀에다가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을 D-average로 구하라. H11셀 선택하고 FX 누른 다음에 D-average 확인.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위에 표 전체 B2부터요 H10까지 B2부터 H10까지 블록 정하고 필드는 평균을 구할 대상 필드 문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뭐에 대한 평균? 현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 그럼 현원이 입력되어진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현원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어는 국공립 어린이집 네. 블루가 국공립인 거 이렇게 꼭 선택할 수 있게끔 네, 합니다. 자,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네, D-average 함수 D-average 함수식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B2부터 H10 필드는 H2 그리고 네, 조건 범위는 E2부터 E3 했고요. 확인을 누르면 117.6667이 구해졌는데 자 세부 조건으로 다시 테두리 설정하고 맞춤 가운데 맞춤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B11에서부터 H11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종류는 상관없어요. 테두리만 설정하면 돼요. 모든 테두리 그냥 적용하겠습니다. 모든 테두리. 그 다음에 가운데 맞춤은 요 B11에서부터 G11은 가운데 맞춤되어 있으니까 H11만 선택하고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춤 적용해주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목표가 찾기 요구 조건.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이 국공립 어린이집의 현원 평균이 현재 117.6667인데 113이 되려면 경복궁 초록의 현원이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줄어들겠네요. 평균이 줄어드니까. 자, 목표 잡기는 결과셀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H11셀이 결과셀이고요.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데이터 가상 분석이니까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 데이터의 예측 그룹의 가상 분석에 목표 잡기를 선택합니다. 목표 잡기 대화상자가 실행되어지면요. 문제 요구하는 해당 조건을 충족을 시키도록 하겠는데 수직셀은 선택한 셀 H11 자동 입력되면 되고 찾는 값 문제에서 113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력하고 값을 바꿀 셀 문제에서요. 경복궁 초록의 현원. 경복궁 초록의 현원 입력. 네, 현원 입력. 경복궁 초록의 현원 입력. 셀. H3셀. 자,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목표 잡기 대화상 설정. 수직셀 H11, 찾는 값 113, 값을 바꿀 셀 H3. 확인. 최종 확인. 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목표 잡기 끝났고요. 네, 그 다음 고급 필터로 넘어간 다음에 고급 필터는 문제 내용이 이렇게 나있는데 쉽게 나왔어요. 지역이 부산이거나 정원이 140 이상 자료 데이터만 추출하라. 필드 제한이 없어요. 네. 조건 범위 B14. 조건 범위부터 지정하는데 네, 기준이 지역과 정원입니다. 두 개를 복사해서 H14셀을 붙여넣기 하세요. 위에 입력 데이터, 지역과 컨트롤 키, 정원. 떨어진 셀 같이 선택했고 복사. 그 다음에 B14셀에 붙여넣기. 지역에 대한 기준 바로 밑에다가 지역은 부산이어야 된대요. 부산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자, 정원에 대한 조건은 반드시 이 연결고리를 따져서 입력을 정해줘야 돼요. 위치를, 입력 위치를. 이거나 되어 있으니까 또는 조건입니다. 또는 조건이면 정원에 대한 조건인 140 이상은 요 지역에 대한 기준 부산 입력된 행에다가 하면 안 돼요. 엔드 조건일 때이기 때문에 오와 조건은 여기다가 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그래서 C16셀을 선택하고 140 이상이다. 크거나 같다. 140. 이렇게 해서 조건 범위 지정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 고급 필터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지금 현재 이 경우에는 11행의 데이터가 추가되어졌기 때문에 데이터 범위를 고급 필터 적용할 데이터 범위를 수동으로 B2부터 H10까지로 블록 지정하세요. B2부터 H10까지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 탭의 정렬 필터에 고급을 클릭을 하고 고급 필터 대화상자의 결과는 반드시 다른 장소의 복사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조건 범위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저희가 입력했던 B14부터 C16까지 B14부터 C16까지를 블록 정하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B18셀 B의 18셀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됐어요. 조건 만족하는 데이터는 3개의 어린이집만 조건 만족하는 걸로. 지역이 부산 아닌 경우에는 정원이 140 이상이면 만족하니까 둘 중에 하나 만족해도 만족입니다. 이렇게 구했어요. 다음 80점 몇 점이었고요. 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3작업 네, 정렬 및 부분화 문제 유형입니다. 정렬 및 부분화 문제 유형 쉬워요. 제 1작업 B4에서부터 H11을 제 3작업에 B2셀을 모두 붙여넣기 하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 1작업에 가서 2작업 복사했던 범위 영역하고 똑같은 범위 영역이니까 그냥 복사하도록 하겠고요. B4부터 H12까지 제 3작업 시트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를 하고요. 마찬가지 열너비 좁아서 안 보이는 열 CD 경계선 더블 클릭 나머지는 잘 보이니까 그냥 줘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정렬 부분합인데 부분합 관련 반드시 정렬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출력 형태 같이 정렬하라. 이제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 다른 연애는 없는데 행이 추가되어 있는 거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네. 분류입니다. 그죠? 분류 한글 자음 미음 디귿 기읍 희역기역 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요. 내림차순으로 분류 기준으로 먼저 내림차순 정렬합니다. 그래서 분류를 기준으로 분류를 선택한 다음에 데이터 탭에 정렬해서 내림차순 희역기역입니다. 희역기역 누르세요. 네. 희역기역 누르면 뚝딱 민간 국공립 가정 됐죠? 조금 확대할까요? 자, 그 다음에 부분합은 꼭 이중 부분합 묻습니다. 데이터 탭에 개요 그룹에서 부분합 누르세요. 부분합 대화상자 실행되면 첫 번째 부분합 설정을 3개만 해주면 돼요. 그룹화 항목은요 반드시 정렬했던 기준하고 같게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분류 기준을 정렬했으니까 그룹화 항목 분류를 바꿔줍니다.
그 다음 사용할 함수는 문제를 보셔야 돼요. 1번 조건에 보면은 꼭 이중 부분만 묻습니다. 어린이집의 개수와 현원의 최대값 구하라. 꼭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린이집의 개수 적용 함수는 바꿔주고 그 다음 부분할 계산 항목도 어린이집만 체크하면 돼요. 사용할 함수는 문제에서 개수 그 다음에 부분할 계산 항목 어린이집만 다른 거 체크 해제합니다. 어린이집만 체크 해서 부분합 대화상자 첫 번째 그룹할 분류 사용할 함수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 어린이집만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세요. 첫 번째 부분합 끝났고요. 왼쪽에 개요가 이렇게 네, 윤곽이 네, 화면상에 추가되어지는데 2번 요구 조건을 꼭 지워라 반드시 요구됩니다. 현 상태 유지하고요. 다시 한 번 더 부분합을 누르세요. 자, 두 번째 부분합은 현원의 최대값인데 그룹할 항목 설정했던 거 분류 유지하고 사용할 함수는 최대로 바꾸세요. 문제에서 최대값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부분합 계산하면 현원만 체크하세요. 현원만. 네, 어린이집 아까 구했던 거 빼고 현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두 개가 추가되지 아니면은 기존에 하나만 그 자리에 이 적용함수로 바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를 해제하라.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확인. 됐죠? 너비 좁아 잘 안 보이면 이 F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너비 잘 보이도록 하고 앞에 세부 조건을 보면 꼭 윤곽 지워라 반드시 오됩니다. 굉장히 쉬워요. 자, 위쪽 단에 개요 그룹에서 그룹 해제요. 이 그룹 해제 펼침 버튼 눌러요. 그리고 개요 지우기를 선택하면 앞에 얘가 뚝딱 지워졌어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저장하고 답안 전송 이렇게 네, 중간중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작업 80점입니다. 정렬 부분합. 6월달 시험은 피벗 테이블 나올 확률이 더 높아요. 자, 마지막으로요. 네, 4작업 그래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네, 사면에 제 4작업 그래프 차트 작성입니다. 네, 100점 차지하는데 차트 종류 묶은 세로 막대형 불변입니다. 꼭 요 묶은 세로 막대형 나와요. 그래서 출력 형태의 가로 항목과 범례 참조해가지고요. 네,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 뽑아내세요. 차트 작성에 사용된 데이터를 뽑아내는데 시험장에서는 볼펜 들고 가셔가지고 문제지 그 수험 번호하고 이름 적어서 제출해야 되거든요. 네, 문제지 낙서하셔도 돼요. 메모 이렇게 하셔도 돼요. 자, 경희궁 초록 약간 줄여가지고 네, 경희궁 초록 여기 있고요. EQ랜드 8개 데이터 중에 2개가 꼭 빠져요. 2개 빠지는 걸 찾는 거예요. 아, 여기 이제 꼬마숲 빠지고요. 라온 밝은 빠지네요. 네, 샛별 어린이집 이렇게 어린이집 규칙 3가지 말씀드렸죠. 네, 사용되어지는 데이터의 표 머리글 반드시 포함시켜라. 표 머리글 반드시 포함. 그 다음에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 세 번째,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이 3가지 규칙. 그러면 어린이집 같이 포함시켜야 되고 연속 범위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야 되니까 요 범위 영역이 첫 번째 꾸러미로 범위 잡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열 단위 선택하지 말고 행 단위로 선택하라. 그러면 범내에서 현원과 정원이니까 정원, 현원 요렇게 네, 두 번째 꾸러미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꼬마숲 건너뛰고 라온만 세 번째 라온에 대한 거 네 번째 꾸러미 밝은 건너뛰고 이렇게 2개 다섯 번째 총 6개의 꾸러미가 나옵니다. 그럼 이 파악한 대로요. 네, 선택을 합니다. 어린이집부터 구림 마더 배우까지 선택하고 자, 떨어진 색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키 누르고 정원, 현원, 정원 이렇게 꼬마치 건너뛰고 라온에 대한 정원과 현원 밝은 건너뛰고 샛별 어린이집과 어린이집에 대한 네, 정원, 현원 이렇게 6개 꾸러미 선택한 다음에 위에 삽입 탭에 차트에서 막대형을 선택하고 이차원 세로 막대형 첫 번째 거 꼭 요거만 물어줘요. 선택 차트 삽입했고요. 네. 차트 그래프에 대한 조건 총 10개인데 네, 첫 번째, 두 번째 조건 충족을 시켰어요. 그럼 세 번째로 넘어가서요. 위치 반드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 4작업으로 이름 바꿔 반드시 나와요. 현 상태에서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이 위치 그룹에서 차트 이동을 선택합니다. 차트 이동 선택한 다음에 반드시요. 네, 새 워크시트로 바꾸고요. 새 시트로 바꾸고요. 이름을 수정하세요. 제 4작업
확인 또는 엔터키 클릭. 제4작업 시트가 1작업 시트 앞에 추가됐는데 문제의 요구조건 고정이에요. 고정. 반드시 출력 형태의 하단을 보면 근데 주의사항이라고 그래가지고 순서는 반드시 제1작업, 2작업, 3작업, 4작업 되고 하라. 반드시 불변입니다. 그래서 수동으로요 4작업을 끌어가지고 3작업 뒤로 옮기세요. 마우스로 이렇게 끌어가지고 옮기면 옮겨집니다. 자, 그 다음에 세부 조건에 네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요. 네 번째 조건에서 보게 되면은 스타일과 레이아웃과 스타일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차트 디자인 도구라고 해가지고 크기 고정적으로 레이아웃 3 스타일 1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네, 이거 수정하는 방법은요. 우선 차트를 좀 확대하겠습니다. 네. 자,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확대가 되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밑으로 내리면 축소가 되어져요. 화면 확대 축소. 자,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이 차트 레이아웃에서 빠른 레이아웃에서 세 번째 거 레이아웃 3 누르고요. 차트 스타일에서 첫 번째 거 네, 스타일 1 눌러주면 됐어요. 네 번째 요구조건 충족됐고 다섯 번째 요구조건 차트 형태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에 글꼴 그룹에 글꼴의 서체를 굴림의 11 고정입니다. 꼭 이렇게 물어집니다. 굴림의 11 입력하고 엔터키. 채우기 요구하는 차트형 요구를 더블 클릭하세요. 따닥 하면 오른쪽이 차트형 서식 작업창 떠요. 질감 분홍 박엽지 돼 있네요. 채우기 섹션 펼쳐가지고 종류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질감의 종류요. 질감의 종류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분홍 박엽지는 요거 세 번째, 네 번째 행의 세 번째 열입니다. 분홍 박엽지. 그림 채우기 흰색 반드시 요구됩니다. 이 그림 영역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깡통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로 바꾸고요. 색깔의 종류를요. 색 종류를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일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니에요. 흰색 심표 배경일이 테마색 첫 번째 겁니다. 자,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조건 불변입니다. 반드시 요 요구조건 불변입니다. 글꼴 굴리면 굵게 20포인트에 채우기 흰색 배경 1에 테두리 설정하라. 내용부터 수정해 주도록 할게요. 네, 차트 제목의 내용. 국공립 및 가정. 네, 한타 입력하는 게 약간 오류가 좀 있더라고요. 변환에 대한 오류가 좀 있어가지고 국공립 및 가정 어린이집 현황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6번 요구조건은 고정이에요. 불변으로 꼭 이렇게 나와요. 홈 탭에 글꼴에 굴림 됐고 굵게 적용하고 크기 20으로 수정하고 그 다음에 채우기는 깡통 차트 제목에 단색 채우기로 바꿔주면 흰색 심표 배경이 돼 있고요. 테두리는 테두리 섹션이요. 채우기 접고 테두리 섹션에서 실선을 하시면 돼요. 색은 반드시는 아닌데 검정을 추천드리겠고 네, 이렇게 하시면 여섯 번째 요구조건 끝났고 일곱 번째 세부 조건 네 가지 있는데 정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는 끝과 정렬로 변경하라. 네. 보조축 지정이 없네요. 네, 문제가. 자, 어쨌든 요구조건을 맞게끔 하면 됩니다. 자, 아무 계열이나 마우스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 네.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정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어 전형으로 보조축 지정하라는 요구조건이 없어요. 그냥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보조축 지정하라는 게 없는 게 반드시 보조축 지정하는 요구조건이 있었거든요. 네,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자,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해서 표식 네,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정말 보조축이 없나요? 문제가 잘못 나왔네요.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요구조건에. 네, 이 문제 이때 시험 보신 분들이 약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서식에 대한 조건에 표지기는 꺾어 전형으로 변경하라 이말 나와 있고 보조축 지정하라는 게 없는데 문제제는 보조축 지정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보조축 지정을 해줘야 돼요. 네, 보조축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차트에서 마우스 오렌지 버튼 계열차 중위 변경에 보조축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자, 어디까지 했나요? 네, 문제가 잘못 나왔어요. 출력 형태와 같게 해줘야 됩니다. 계열은 표식은 꺾어 선형에 대한 요구조건이에요. 네, 세모 크기 10
레이블 값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꺾어선형에서 네, 데이터 계열 서식에 표식은 깡통, 채우기 및 선의 표식 옵션 펼치고, 기본 제공에서 형식의 종류를 지금 현재 세모 요구하고 있어요. 네, 세모. 크기는 고정적으로 꼭 10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수정하시면 돼요. 채우기 및 선, 표식 옵션의 종류는 기본 제공, 형식의 종류는 문제 주고하는 모양, 크기 10은 고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레이블 값을 표시하라. 네. 출력형태 3조에 보면 하나만 추가되어 있을 건데 138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138이 꺾어선형의 오른쪽입니다. 꺾어선형의 정원에 대한 구립 마더베어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구립 마더베어의 요 꺾어선형 점을 한 번 더 선택하세요. 그래서 요것만 선택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차트 도구 디자인 탭이 차트 레이아웃에서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의 위치는 오른쪽으로 해서 138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로값측 주눈금선 회색선 선택한 다음에 주눈금선 서식에서 선 종류를 실선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대시 종류에서 네 번째 파선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축원 출력 형태 3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출력 형태 3조에서 네, 세로 단으로 이렇게 배치해서 보면서 비교하면서 네, 수정사항 파악해 보겠습니다. 0명, 20명, 160명 수정사항 없어요. 근데 이 선이 실선으로 검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숫자 값을 클릭한 다음에 세로값 측의 숫자 값 클릭한 다음에 그 다음에 채우기 말고 선에서 실선으로 바꾸세요. 실선을 바꾸면 아까 이제 검정 종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가로도 마찬가지. 경희궁 초록을 선택한 다음에 선 실선으로 바꾸세요.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조 세로값 축. 네, 문제는 없는데 출력 형태에 있기 때문에 출력 형태에 맞게 수정하셔야 돼요. 하이펀 40 간격이 틀리고요. 최대값 160. 최대값 160은 있으니까 간격만, 그 다음에 요 선 실선 해당 요 값 선택하고 깡통에서 실선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아이콘 모양 종류 중에 막대 아이콘 축 옵션 선택하고 간격은 축 옵션 섹션에서 펼쳐가지고 단위를요 40이라고 입력하고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이펀 40, 80 수정이 됐어요. 자, 7번째가 요구 조건이 제일 많아요. 7번째 요구 조건 끝났으면 거의 끝난 겁니다. 네. 8번째가 법내면 변경하고 출력 형태 참조하라. 반드시 그렇게 나와요. 두 줄짜리가 있을 거예요. 한 줄을 바꿔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는데, 네,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해서 정원 단위명을 선택하고 편집 버튼 누른 다음에 옆에 있는 문구를 수동 참조해서 직접 입력하세요. 이꼴 입력하지 말고 정원 단위명 가로 닫기 이렇게 하시고 확인 누르고, 네, 확인 누르면 되겠는데, 문제 막대에 지금 현재 너비 값이 문제에서 많이 좀 넓다, 그죠? 그러니까 요 막대를 선택하셔가지고 막대 그래프 선택한 다음에 해당 요 계열 옵션에 계열 겹치기는 0으로 하시고요. 간격의 너비를 좁혀요. 비율인데 요 너비 간격이 이 너비보다 작다, 그죠? 네. 그러면은 100 미만인데 한 80 정도로 할까요? 네. 한 80 정도. 요거 기준이거든요. 너비 기준으로 해서 여기 간격 퍼센트이기 때문에 간격 퍼센트 0에서부터 500% 범위 내입니다. 그래서 100보다 작으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요구 조건만 남았어요. 네, 9번째 요구 조건은 도형, 모서리 둥근 사각 설명 삽입하고 출력 형태와 같게 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정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삽입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에 설명선 두 번째 거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의 어린이 어의 이 정도 중간단 정도로 하고 여기서 너비는 현 중간단 정도로 하고 밑으로 이만큼 네, 놓아요. 내용 입력합니다. 최대 정원. 자, 그 다음에 도형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차트 영역에 설정했던 글꼴하고 맞춰줘요. 차트 영역은 굴림의 11이었어요. 그러니까 차트 영역에 글꼴과 맞춰주고요. 그 다음에 모양은 요대로만 해주면 되니까 글자 색깔 검정에 채우기 색깔 흰 색깔, 그 다음에 수평 수직 가운데니까 수직 가운데 수평 가운데 맞춰줬고, 뾰족한 부분 요 주황색 조절 점 동그라미 점이 가리키는 위치를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네, 최종 저장 버튼 누르고 답안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요 2021년 5월달에 진행되어진 ITQ 엑셀 A형 풀이를 마쳤고요. 도움 많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많이 추천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달 시험 보시는 분들은 2작업, 3작업 참고만 하시고 반드시 100%는 아닌데 출제 가능성은 2작업이 고급 필터와 표소식, 3작업이 피부템을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이상 정보박사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